지방자치는 뭡니까? 여보세요. 그 위험한 논리라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시의회 이제 고민하지 말고. 선거를 오늘이 2019년 8월 28일입니다. 수요일 날 지난주에 이어서 경북신문의 김장현 기자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김 기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의 김장현 기자입니다. 오늘로서 두 번째 방송하게 되는데 생방송인 만큼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기자를 오늘 어차피 지난주에 매주 한 번 나온다고 방송 나온다고 약속을 했고,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8월 26일 날 특종 보도한 게 있었죠. 경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보훈 인사, 제식기 사람 신기 논란, 이걸 우리 김장현 기자가 특종 보도를 하면서 또 이어지는 보도들이 막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김 기자부터 제가 한번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기사의 핵심은 뭡니까? 네, 현재 경주시 체육회의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사무국장이 이제 자진 사퇴함으로써 한 석 달째, 넉 달째 아마 공석인데, 그동안 이제 사무차장으로 그러니까 사무차장이었던 이제 한 분이 이제 직무대행을 해오다가 이 자리에 이제 전직 사무관 출신인 이제 A씨를 준하경 시장이 이제 내정하면서 조금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예. 네. 이야기 편하게 해보십시오. 예.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준하경 시장의 임기가, 체육회장 임기가 이제 불과 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면 사실상 이제 자치단체장이 더 이상 이제 체육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의향돼야 되는데, 이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제 이 체육회란 조직의 가장 이제 실무 책임자인 사무국장 자리에 인사를 했다. 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육회란 조직이 지금까지 보면 사무 조직의 간사라든지 아니면 생활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채용을 할 때 늘 공개 채용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행정 조직의 가장 책임자인 사무국장 자리는 공개 채용이 아니라 이런 비공개 채용으로 이제 시장이 사실상 내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분이 이제 불과 2년 전까지 이제 경주시 사무관으로, 이제 5급 사무관으로 계셨고, 가장 직전까지 문화 이제 예술과장, 그전에는 안강읍장도 하셨고, 공보관도 하셨고, 경주시의 주요 요직을 이제 두루 하셨던 이제 5급 사무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무관으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요?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퇴직을 하셨고,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준하경 이제 시장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운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내정된 상태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행 이제 이제 경주시 체육회 이제 규약상에는 이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장이 이제 그러니까 지명을 할 수 있지만, 체육회 이사회를 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으로 이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도 사실상 이렇게 요식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지난해 7월에 이제 준하경 시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면서 이제 체육회에 있는 이사진 아마 70명 정도 될 겁니다.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준하경 시장이 경주시 체육회 회장으로 되면서 그때는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당연히 겸할 아닙니까? 수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당연직은 아니지만 아니고요. 어쨌든 예, 관행적으로.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미, 이제 최일케 회장이, 이제, 준하경 시장이죠. 예. 준하경 시장이 이제 사무국장을 갖다가 지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29일 날, 이제 내일이죠. 예.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이사회가 열린다 그러는데,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준하경 시장이 바뀌면서 이사회 구성원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사무국장 A씨가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인사가 의결될 것 같습니다. 확정될 것 같습니다. A씨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이상락 전 문화예술과장 아니시나? 맞습니다. 근데 굳이 뭐 뭐. 실명을 거론하기가 뭐 명예훼손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은 아니죠. 결국 뭐 시장이 내정을 했고 또 여러 내부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사실상의 내정이면 내일 이사회 통과 뭐 거의 된다고 보는 게 뭐 상식 아닐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별다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 준하경 시장 선거 때 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보훈 인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예. 이제 뭐 제가 정확한 조직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주시에 이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의 모임이나 아마 뭐 행정동호회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행정동호회 출신들은 이제 뭐 지방선거가 때 되면 이제 그냥 뭐 갈래상 뭐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당 공천을 받았던 분들 이제 유력 시장 후보들 선거 캠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왔던 그렇더라고요.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이 분께서 뭐 준하경 시장 캠프에서 많이 이렇게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되면 이제 회장을 새로 뽑고 그죠? 네네. 지금처럼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선거통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무리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4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굳이 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 이 행정수반 자리에 사무국장으로 이제 꼭 이분을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됐나라는 논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준하경 시장이 이제 민간에 이 체육회장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이제 행정수반 자리에다가 이제 본인 인사를 뭐 심어놓은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냐, 제 식구 심기다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맞습니다. 본인이 안 될 거에 대비해서 어차피 이제 체육진흥법인데 이게 개정이 돼서 맞습니다. 그 체육회장직을 자치단체장이 겸직을 못하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하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회가 엄청 큰 조직이잖아요. 예산도 엄청 쓰고 맞습니다. 그래서 늘상 선거 때마다 체육회가 어디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나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큰 선거 보면 이게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체육회라는 조직이 아마 시사나 이런 이제 간변단체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사나 이런 단체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고 보고요. 뭐 정확하게 이제 인원이 통계는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체육회가 별도로 있고 또 종목별 또 체육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뭐 집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됐고 해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이죠. 그러고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의 시 보조금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조직이죠. 또 이게 장점인데 체육인들은 또 의리가 있어서 선거운동 때도 또 한번 하면 물불 안 가리고 하시는. 아니 뭐 그렇다고 체육회라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선거 오해하시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체육회가 선거하는 조직은 아니니까. 네, 근데 지지 후보가 있을 경우에 또 뭐 특정 연맹단체 회장이나 그것도 이사회 그분들하고 친하니까 이분들이 한번 뭉치면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더라. 뭐 이때 맞습니다. 뭐 과거에는 어차피 이제 자치단체장이 회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때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 나가니 한 2, 3일 지났잖아요. 저는 뭐 별도 취재를 안 해갖고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이 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주시 입장을 들어보면 우선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입장은 그럴싸합니다. 왜 그러냐니
지금까지 경주시 체육회가 이런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취약했다. 맞습니다. 뭐 취약했고 좀 미흡했고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일례로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제 준하경 시장이 이제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됐는데 원래 이 체육회 규약상에는 아까 지금 당연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당연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규약상에는 이제 그 대의원 이제 체육회 대의원이 그렇죠. 절차들. 예, 맞습니다. 그 회장으로 신임 회장을 추대하고 네. 그리고 뭐 이사회를 통해서 뭐 이걸 인준을 받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빠뜨려 먹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돼서 체육회 회장이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인준을 거쳐서 뽑힌 자리가 아니라라고 논란이 있었죠.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게 규약상으로 보면 그 사직서를 받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이 사퇴 수순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주양식 시장.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낙선하고 나니까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사무장 낙선한 사람한테 그것도 어떻게 받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것 때문에 취재를 해서 그때 당시 아마 그쪽 분들하고 이제 많은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낙선하셔서 이제 상심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사직서를 받아오냐. 사실은. 네, 근데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규정 쉽지 않았던 거죠. 네, 문제가 되니까 그렇고. 네. 그러니까 경주시에서는 좀 행정적으로 좀 전문가가 필요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네. 뭐 회장도 바뀌고 여러 결병기에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그 이제 경주시 해명은 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제3자가 듣기에도 이제 충분히 이제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취약했기 때문에 이제 5급 사무관 출신의 이 뭐 그냥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이상락 그렇죠. 그건 뭐 인법 노용하시고. 네, 이상락 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쪽의 전문가시니까 분명히 임명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 경주시 체육회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적임자라고 뭐 판단하는 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채용 형식으로 갔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건데 비공개 채용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시 체육회를 주무하는 부서가 경주시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육진흥과의 입장을 물어보니 전직 사무관 출신들 한 12분 정도가 후보로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지 한 2년 차, 3년 차를 넘지 않은 이제 5급 사무관을 놓고 이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적임자일까를 판단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상락 전 사무관이 가장 적임자였고 또 본인도 그런 의사를 타진해서 시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퇴직하신 사무관도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거라면 애초에 뭐 처리를 공개적으로. 그렇죠. 공개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대한다고 적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사무국장이 단순했던데 그럴바에 사무 전문직을 뽑죠. 행정이 말고. 맞습니다. 그것만 예술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체육인 뭐 연맹단체들 간의 이해관계도 조정을 해야 될 테고 네, 네. 또 체육인들의 단합 뭐 여러 가지 이끌어내야 될 업무들이 회장을 보좌하면서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뛰어나신 분이고 그건 사실 인품도 훌륭하세요. 네네. 예, 페이스북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퇴직하시고 보니까 열심히 여행도 다니시면서 네네 뭐 네이버 밴드도 활동 열심히 하시고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보험, 전화기 시장 취임하고 지금 1년이 났지만, 뭐, 제 식구 뭐, 심기, 네네. 낙하산 인사, 네네. 내지는 이런 보험 인사 선거 캠프. 네. 찾아보세요, 천천히. 이런 거, 뭐, 많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런 논란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준하경 시장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가장 시끄러웠던 거는 이제, 그, 경주 문화재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주시 예술의 전당. 네. 여기 이제 아마 그 책이 뭐더라? 사무국장, 아니, 뭐였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이 뭐였더라? 뭐 착각하신 거 아니고? 네? 예술의 전당은 저기, SBS PD 출신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작년에. 이제 전직 도의원 출신이고. 그때 공모할 때? 네, 맞습니다. 그때 공모 절차를 바꾸고, 뭐 그때, 자격을 바꾸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책본부장 출신의 이땡락
같이. 예, 지금은 또 다른 이제 출연 기관의 이제 장으로 가셨는데, 재단법인 미디어 센터장, 맞습니다.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장으로. 네, 뭐 또 선거대책본부장 하셨잖아요. 이렇게 아니, 실명을 뭐, 다 공개하시니까. 다 하는 이야기인데. 뭐. 알겠습니다. 그때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비판 쪽의 기사를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으로 이제 영화배우 출신의 이재용 씨하고 그다음에 이모 전 도의원 이제 두 분이 이제 최종으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죠. 적격자 없음으로 하고 결정을 하지 않았죠. 그때는 뭐 이유들이 좀 있었죠. 그때 이 땡락 씨가 그때 어쨌든 그 뭡니까 수사기관에 걸려 있을 때 선거법 네,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물론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 나중에 무혐의 네. 그때 당시에는 종결이 안 되는 사람이고 또 그 절차나 자격 요건에서 특별히 그 이 땡락 씨를 위해서 뭔가 한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기억 구체적으로 못하겠는데 그 규정 맞습니다. 그게 뭐 하여튼 뭐 문화예술 지방 원래는 규정이 그렇죠. 없었는데 네, 지방 의원 출신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순위 의원도 맞습니다. 한순위 의원도 그때 후보로 넣었었는데 전시 의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네 다른 지역에는 뭐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출신들이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주시에서 해명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네네 라고 했었지만 어쨌든 오비락격으로 이 그분 때문에 고친 거 아니면 뭐하러 고치냐. 내내 놔두다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씨가 뭐 이렇게 뚜렷한 해명은 못한 걸로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났고 그 이후에 다른 기관에 맞습니다. 경주시 다른 산업 출연기관, 출연기관 네네. 재단법인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 센터장으로 또 그러면 뭐 공학 박사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문화예술분야 적격자를 뽑으신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또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훈인사 논란이 왔던 거죠. 또 그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실제로 보시고 스마트폰 켜시고 네. 신경주 신경주 지역 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역세권 개발은 그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정확하게는 신경주 역세권 공영 개발 주식회사라는 이제 모 회사가 있고요. 이 모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 그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이 이제 당연직으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할 이제 실제 운영 회사로 신경주 지역 개발 주식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장으로 이제 모 대학 이제 교수 경주대학 교수 자꾸 뭐 대학이야 하는데 예. 눈 말이요. 그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최재형 맞습니다. 대표이사 그건 선거 캠프였죠. 맞습니다. 공약도 시장님 선거 캠프에서 상당히 브레인으로 이제 활동하셨고 공약 개발하시고 아마 이분이 아마 뭐 도시 뭐 조경 전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도시공학 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교수 출신으로 또 이제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또 장으로 한땡땡 교수. 네 맞습니다. 서라벌 대학 교수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지금은 교수가 아니시죠. 이분도 이렇게 지난 선거 때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 이제 교수 그러니까 몇몇 교수분들이 이제 준하경 시장을 이제 지지한 지지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지지선했던 이제 교수님이죠. 그건 원래 그 전에 최양식 시장 때 뭐 언론 홍보 자문역 하는 그 대외 언론 거기에 무슨 대표도 하고 그런가요? 최양식 시장도 잘 봤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또 그게 전공한 그분이 도시재생이나 이런 분야가 전혀 아닌데 제가 알기로 그런가? 아니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경영학 박사인가 그래요? 경영학인가요? 전혀 이런 도시재생을 해서 경영을 잘하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런가? 그래요? 경영학과 교수였나요? 경영학 박사였거든요. 아니 저는 그래서 뭐 도시공학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에 최양식 시장 때도 잘 나가셨기 때문에 굳이 뭐 선거 보훈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분이 그거 됐을 때 이건 뭐지라고 했던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경주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구도심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뭐 중부 항호 뭐 어디죠 뭐 제가 동네 이름까지 다시 지금 옆 주변부터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새롭게 개발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다시 뭐 리서바이블 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경주시에서 요게 민간에 이제 완전히 위탁을 해서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하여튼 논란이 그럼 뭐 있었죠. 선거 캠프 예. 출신 중에 뭐 당연한 거지. 의범 너무 당연한데 정부 비서로 회계 책임자 하셨던 분. 네네. 근데 어차피 그야 이제 뭐 정무 비서야 이제 본인 사람을 넣어야 되니까요. 정무 비서 출신 민주당 출신을 넣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탕평치 예. 하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탕평책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경주시 장학회. 예. 물론 그거는 국회의원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국장 네. 김 땡땡 씨. 김땡찬 씨.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땡찬 사무국장. 그분은 공천도 받았었잖아요. 비례대표 4번. 그렇죠. 근데 경주시의회. 네, 4번은 별 의미가 없었죠. 예, 그냥 어쨌든 상징적인 그게 안 되고 네. 저렇게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쪽에 아마 어쨌든 그죠? 네, 그러고 네. 봐야 되고 아무튼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국회의원 뭐 실제 공천 정보도 체육회 또 사무국장 밑에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비서로 들어가. 지금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제 최모 그렇죠. 그 주석호 의원하고 선거에서 붙었 맞습니다. 지난번 그 지역구에서 그 지역 선거에서 했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공천 받아서 예, 낙선했죠. 예, 낙선하셨죠. 그리고 이제 당시 무소속이었던 서울대 의원이 이제 그 자리에 그렇죠. 계셨죠. 예. 또 요번에 또 시설관리공단 그분은 공무원 출신이죠. 안 그래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지금 이사장에 대해서 이걸 낙하산 인사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글쎄요 어차피 이제 그 자리는 이제 대개 이제 공무원 출신 4급이나 3급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주로 이제 가던 자리였잖아요. 그 전 앞서 계셨던 이사장도 3급 출신의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었고 지금 가신 분도 지금 4급 출신의 이제 지방 서기관 출신 이제 이사장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경주시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치단체와 개를 같이 해야 되는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시설관리공단도 경영 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할 때 장학시 시장이 만든다고 할 때 사실은 엄청나게 의회 제안도 많았거든요. 그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 세금 먹는 하마다 아니요 세금 그야 세금이야. 시민 관광객들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그걸 단순하게 수입 지출 수지 균형 불균형 이것만으로 볼 수는 없는데 공공기관이 서비스 하는데 마이너스 돈으로 보면 경영으로 보면 마이너스 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헛수들을 잡아내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반대했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그거도 있죠.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이냐. 네네. 특히 어차피 공무원들은 정년되면 나가야 되니까. 전임 시장들 충성했던 사람들 일자리 나눠주기냐. 이런 비판이 또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1대, 2대 이사장들이 계속 공무원 출신들이 가는 것이 저는 지금 김기일 신임 이사장 저도 개인적으로 공보 담당관도 하셨고 문해술 국장도 아마 문화관광국장을 취직하셨는데 인품도 훌륭하시고 관광업에 계시고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지만 그분이 또 능력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또 공무원 출신 전임 또 공무원 출신 또 이번에도 공무원 출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어느 정도는 좀 경영 혁신 쇄신 차원에서라도 기업인 출신에 기업인이나 기업인들이 잘 오겠습니까? 뛰어난 기업인들이야. 그것도 많이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공무원 출신들은 너무 당연하게 가는 게 문제라는 근데 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연금 대상자가 이제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렇게 수익이 있게 되면 연금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글쎄요. 지금 준하경 시장의 이제 공약 중에도 그런 일자리 창출이 이제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공무원 출신 그러니까 연금 대상자들이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아요. 이제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7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분들이 다 4급 출신이나 3급 출신의 그 고위직 공무원이라서 연금도 적지 않을 텐데 굳이 여기서 연봉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연봉이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연봉을 못 받는 이런 대상자 중에서 뭐 모집을 하고 인원을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물론 뭐 몇 명 안 되는 근데 뭐 인원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잘 가서 시사공간 경영 잘하고 헛수 많이 줄이고 경영 악화 요인들 네네네. 편하게 그냥 막 나가는 것도 좀 줄이고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는 있겠죠.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네. 제가 그 하나의 비관을 예로 드는 건데 이게 근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공무원들이 무슨 뭐 절대 악도 아니고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당연시 가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그다음 또 시장 캠프 인사들 중에서 사실은 뭐 무보수라고 이야기했지만 경기 조합봉사센터 이사장의 네네. 경우도 있고 또 자활구경기관장 네네. 뭐 오비락격으로 물론 전에 그 기관장이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해서 이제 또 공석이 된 그 자리에 또 선거 캠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던 정땡땡 씨. 근데 그분도 뭐 그 개인적으로 훌륭하시죠. 근데 그런 게 과연 백방에서 인재를 구했느냐 아니면 그건 사실은 인사권자만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거냐. 저는 선거 캠프 인사들이 가야 되는 곳, 왜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내가한테 고마웠으니까 당연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뭐 나의 시정 철학, 내가 어떻게 시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활구경기관도 이렇게 이끌 것이고 스마트 미디어 센터도 이렇게 이끌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선거에 도왔던 인물들에게 뭐 이런 거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재선 3선 때 누가 이제 선거를 돕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선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한테 뭔가 이제 보온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일개 기초단체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뭐 광역단체, 뭐 심지어 대통령도 뭐 그렇게 하시는데 뭐 대통령까지 왜 대통령이 이 사람은 전문성 있는 걸 했겠지. 양반. 아니요. 이게 박근혜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요. 아니 여보세요 됐고. 인력풀이라는 게 어차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죠. 인력풀이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가 추천한 보고, 사람도 자기가 만나고 믿을만한 사람한테서 네. 추천받을 네.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탕평책 말씀하셨는데 평가를 보자. 지금 대통령도 뭐 탕평책으로 한국당 출신 뭐 장관을 쓴 것도 아니고 하자 계도 안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하여튼 이 정도. 이게 뭐 우리가 특정인을 금명을 뭐 이름도 다들 금명을 했습니다. 이분들 개인적으로 나도 훌륭하시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싶어서 뭐 핵심 없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재는 뭐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인사가 만사이겠죠. 그러나 인재는 백방에서 뭐 상고초려를 하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뭐 또 한편으로 보면 캠프 인사들 쓰는 것도 그분이 도덕성으로나 전문성으로 훌륭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또 과연 적재적소에 최고의 책임자였냐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말하세요. 이런 논란을 물론 뭐 100%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개 채용입니다. 그렇죠. 공개 채용만 하면 최소한 이런 논란이 그래서 공개 채용에다가 그 사람 되고 나면 네. 에이 다 틀자 놓고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최종은 서류니까 직접 이제 입에서 면접 올라갈 때 심사니까. 마지막에 네, 결국은 네. 에이 이 사람 할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렇죠. 채용을 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맞습니다. 오히려 주의사만 공개 채용입니다. 예. 앞으로 공개 채용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회 사무국장은 내일 뭐 아마 이사회에서 그렇게 될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사무국장님. 미리 축하하지 맙시다. 혹시 또 체육회에서 이건 뭐 우리가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런가요? 그거는 내일 미리 일단 축하드려야 될것 한번 같은데.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그건 30분을 했는데 경주시의회 그 의장 선거 방식, 그전에는 모든 의원들이 후보이고 모든 의원들이 동시에 투표자이고 하다 그 이른바 교황식 선출 방식. 네네. 그걸 하다가 5년 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교황식 선출 방식 이거 문제 많다, 의원들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일실이 거래가 하더라. 이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틀 전에 사전 등록해라. 그리고 투표하는 날 의회에서 정견 발표도 해라. 5분 이내. 이거를 오늘 그렇게 4년 전에 2016년 4월 달에 경주시 의회 회의 규칙을 신설을 했는데 이걸 5년 만에 슬그머니 삭제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의미 없다 하지 마시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우리 김 기자님이 쓰신 이제 단독 기사잖아요. 단독이 아니죠. 다 아는 게. 네, 이제 단독 기사고 특종 기사인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21명의 이제 시의원이 계시지만 특정 정당이 이제 이미 뭐 16석을 차지하고 있는 뭐 가반 정당을 넘어서 그냥 다수 정당이고요. 절대 다수. 네, 절대 다수 정당에다가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48시간 전에 뭐 의장 후보 등록 따로 그다음에 뭐 부의장 후보 등록 따로 정견 발표 뭐 그다음에 비밀 투표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상 당협위원장에 따라서 의중에 따라서 절대 다수당의 당협위원장. 네.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뭐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잘한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이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옳단 말이에요. 아니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돼 왔는데 어차피 지금 이 정견 발표가 빠지고 후보 등록하는 이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바꿨죠?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례, 그러니까 규칙. 시의회 규칙을 그렇지. 이제 개정한 게 어디냐면 시의회 이제 운영위원회. 네,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운영위원장인 이제 한정태 의원하고 제가 이제 방송하기 한두 시간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한정태 의원 입장은 이래요. 그 지금까지 이제 선거가 딱 되고 이제 초기 이제 그러니까 4년마다. 네, 그러니까 전반기 의장 부의장을 뽑기 위해서 원래 7월 1일 날 개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규칙상에 보면 48시간 전에 후보 등록을 하라는 이 규정 때문에 임기는 7월 1일 시작이 되니까 네. 그전에는 6월 28일 때 등록을 할 수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틀 뒤에 이제 개원이 됐다. 그래서 제가 작년 달력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일요일이고 7월 2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7월 2일 날 월요일 날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 전화기 시장 취임식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의회도 같이 개원해서 같이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 48시간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수요일 날 그러니까 7월 4일 날 개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시의원들이 그 이틀이라도 먼저 출근을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48시간 더 일하지 않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래봐야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회기가 한 100여일 정도, 뭐 100일도 아니죠. 100일인데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한 네. 2, 3년 일 간격이 나온다는 거고, 근데 그게 뭐 형식상으로는 의회 회의 규칙 개정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또 운영위원장 명의로 냈지만 사실은 그 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설명을 들어보면 운영위원회 넘기기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했대요, 이 문제를. 네, 아무래도 그렇게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 뭐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에 가서 찾아보시면 충북이나 뭐 이런 상당수 지역에는 의회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이런 교황식 선출 방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맞습니다. 경주가 했던 이런 사진 등록제, 이게 말 그대로 교황식 선출 방식의 깜깜이 선거의 폐해를 줄이고 금품 거래 폐해를 줄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의장 부의장 할 사람들이 하고 이런 차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의미들이 많았던 건데, 물론 제도가 절대악은 없는 거지만 오랫동안 교황식 선출 방식을 해오면서 의장 선출 방식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경주도 한번 그런 일이 겪었고 부정적인 측면들이 노출이 되면서 개선해보자라고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는 도시들에서는 사전 등록제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경주시의회도 그때 5년 전에 할 때는 당시에 뭐 의장 선거 출마했던 분이 한 분이 돈 1,500만 넘게 이렇게 줬다고 구속이 받은 사람하고 같이 구속이 되고 했던 이런 아픔 끝에 여론에 밀려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마 5대 의회 때 6대 때인가? 6대 6대 의회 때 있었던 의회 후반기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2년. 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시기가 아마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대 다수 당의 당협위원장이 아마 원외 의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은 무소속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절대 다수 정당의 당협위원장이 이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이제 자지우지하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금품 수수가 아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보십시오.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힘 있는 절대 다수당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정리를 하니까 교통 정리를 하니까 네, 네. 공품 사실은 그 전에 정당 공천제가 없을 때도 경주시의회에 좀 오래전에 일이지만 이런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때도 정당 공청제가 없었지만 사실상 이제 의원들의 당이 이제 결정 나는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교육감도 지금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저 사람은 어느 당 쪽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왜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 공천 맞는데 네. 이제 그런데 결국 이런 거잖아요. 경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기초의회는 국회의원이 똑똑하십니까? 그게 제가 이제 제가 긍정도 못하겠고요. 똑똑하실 주민대표로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네. 그럼 결국은 정당 공천제 배제가 답이다. 자, 보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봤으면 뭐 정당 공천제 배제가 된 답인 것 같아요. 지구당 위원장 힘 있는 국회의원 없을 때는 건법선거가 오가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교통정리가 되니까 건법선거가 없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교황식으로 하든 안 하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그러면 경주시 의원들은 시의회는 그리고 지방의회는 여상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는 뭡니까? 여보세요. 그거 위험한 논리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시의회 이제 고민하지 말고 선거를 보면 보더라도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아예 없을 때는 제가 그래도 네. 명색이 95년 경주시의회도 출입을 해봤잖아요. 그래도 선수가 있고 그 안에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물론 그분들이 밥도 잘 샀고 시의원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선거 때, 그러니까 작년에 의장 선거만 놓고 보자고요. 보세요, 그래. 과연 그게 정말 뭐 당협위원장의 의중이 없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불과 1년 전에도 당협위원장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내년에 있을 후반기 의장 선거에도 그러면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하냐? 그때 당협위원장은 절대다수 힘을 가지죠.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서 만약에 자한당 국회의원이 재선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는다. 그럼 16명이 자한당 의원인데 이 16명의 공천권은 내년 4월 이후에 당선되는 그 자한당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혹시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되면 자한당 국회의원이 되면 그 양반은 절대 왜냐하면 지금 16명 이분들 임기 이 양반이 한참 힘 갖고 있을 때 끝이 나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또 그 당협위원장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똑같은 거죠. 시민을 보지 않고 당협위원장을 보는 정치를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아요. 아니지. 그래도 아닌 사람들은 나가기도 하고 아니 뭐 서울에 태극기 집회 가는데 돈 한 푼 안 주면서 사람 끌어모아 나가면 어디 그거 할 짓입니까? 안 하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얘기가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제가 시의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다소 폄하하는 발언을 일반 것 같은데요. 폄하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시의원분들 다 순간분들하고 다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눠봤고요. 저는 별로 친한 사람 없어요. 아니, 전 친하다고 하진 않았고 그냥 말씀은 다 나눠봤는데 어쨌든 다 시의원분들 다 이제 경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하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추천합니다. 예. 다만 그게 비겁하게 오래. 근데 아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 여보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당당하게.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잘 됐냐 못 됐냐 그거는 이제 평가받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의 뭐 아니 그런 뭐 김 기자 기사 쓰는 걸 보고 별로 좋아할 시원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랬다 돌아가면서 또 시의원들 어떻게 살아왔냐 이런 박스 기사나 써주고 말이지. 그게 아니 뭐 급이 내리세요. 아니 뭐 무조건 나쁜 것만 쓸 수 있네. 뭐 좋은 건 뭐 잘한 건 잘한다, 못한 건 못한다. 있는 대로 써야지.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길었습니다. 라이브로 했는데 편집하기 걱정입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이야기로 우리 경기포커스 8월 28일 방송해봤습니다. 김장현 기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지난주보다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편해진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재 포괄성 기사를 또 하나 박살이라는 시민사회에 널리 회자되는 좋은 기사를 써야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아집니다. 오늘 뭐 방송하면서 아쉬운 거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예. 우리 경주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 뭐 혹시 제가 뭐 일부 발언에서 조금 뭐 좀 다소 좀 이렇게 감정 상하는 발언이 있었다 그러면 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우리
경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조직으로서 경주시를 발전시키고 경주시민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데 뭐야, 경주신문이라는 거. 아니요. 이 경주 시민을 위하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의 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앞으로도 본래의 기능이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도 감시, 네네 견제, 맞습니다. 잘하고 박수 쳐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래서- 시민들이 네. 건배단체 하면 박수 쳐주면 되는 것이죠. 저보고 얘기하라고 아, 빨리 했어요. 하라. 네. 이야기가 길었어.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사 쓰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잘 돼서 시의원분들이 보다 더 시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길 원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적,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건 잘한다 많이 기사 쓰겠습니다. 그래야 비판을 많이 해야 잘했을 때 잘한다 해야 사람들이 했을 때 믿어줍니다. 매번 잘한다 그러면 안 믿어주거든요. 근데 주로 잘하는 거 쓸 때는 별 연락이 없는데 당연하죠. 못하는 거 쓰면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더 해서 안 되겠다. 8월 28일 경기포커스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이란다. 대담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출연료는 추어탕이었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김장기. 지난주엔 출연료 안 주셨잖아요. 그러게. 아니, 2주 출연료가 지금 추어탕이었어요. 추어탕이랑 커피랑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이브로 했는데 라이브 채팅방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는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만 합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신 독자 여러분, 배친 여러분, 뭐 등등의 우리 경기포커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8월 31일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생 생일날 맞아서 봉화음악회 열리는데요. 우리 경주포커스하고 노무현재단 경주지역 모임하고 버스 한 대 오늘부터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31일날 오후 1시에 경주 실내체육관 앞에서 출발합니다. 버스비는 1인당 2만원입니다. 1시에 출발해서 음악회 마치면 9시인데 마치는 대로 봉화에서 다시 경주로 오면 밤 11시 될 것 같은데요. 워낙 급해서 여기서 공지 한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봉화마을에 가셔서 노무현 대통령의 향기도 한번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날 유시민 작가하고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 대담도 있고 또 이성환, 한영애 이런 육중환 밴드 이런 또 가수들 재밌는 축하 음악 공연도 있다고 하네요. 예, 이상으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